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3시리즈 320i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2022년에 이 모델이 출시가 됐고,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최고급 세단 네. 하면 이제 S클래스, 스포츠카의 기준은 포르쉐 911. 그렇죠. 컴팩트 스포츠 세단 하면 이제 3시리즈. 거의 정답처럼 여겨지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뭐 동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운전의 재미만큼은 3시리즈가 최고다라고 하는 말이 그 이유에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BMW의 그 캐치프라이즈가 이제 쉐어 드라이빙 플레저잖아요. 그 캐치프라이즈에 가장 걸맞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생각보다 이 시승기가 많이 없어요, 유튜브에. 그렇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오늘은 3시리즈, 그 중에서도 320i M 스포츠 패키지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볼게요. 우선 외관 디자인이죠. BMW에서 LCI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LCI 하기 전보다 전면부가 조금 단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퍼가 뚫려 있는 부분이 좀 적어졌어요. 그리고 라이트 부분 보면 그 LCI 전에는 누워 있었거든요, 이렇게. 니은자로. 니은자로. 근데 페이스리프트 LCI가 되면서 기역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더 훨씬 예쁜 것 같고요. 레이저 라이트라고 해서 지금은 사용하진 않지만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면 그 파란색이 그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감성입니다. 레이저 라이트 사용하지 않아도 그 파란색이 헤드라이트에 박혀 있냐 안 박혀 있느냐, 요게 이제 또 한 가지의 또 중요한 감성 포인트였는데, 레이저 라이트 룩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파란색을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밤에 헤드라이트가 켜진 걸 딱 보면 되게 좀 예쁘다. 흰색과 파란색의 조화가 상당히 좀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릴에는 이제 보통 한 5분 정도 가면 엔진이 예열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 그렇죠. 그러면 닫아, 그릴. 예열이 필요하니까 열이 새 나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닫아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엔진의 냉각이 필요하다, 엽니다. 자동으로 공기를 밀어 넣음으로써 엔진 냉각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액티브 뭐 에어플랩 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고 약간 그 이전 세대의 BMW 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시리즈라든지 7시리즈라든지 모델만의 고유한 그렇죠.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 디자인이 맞아. 좋아가지고 5시리즈도 물론 예쁘죠.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인 건데 3시리즈의 이 룩이 저는 아직까지도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측면으로 보면은 측면은 바뀐 점은 뭐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면도 가장 좀 눈에 확 띄는 게 라이트 부분이 이 면발광으로 좀 더 볼륨감 있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차를 딱 보면 예뻐요. 물론 이제 뭐 아우디가 조명 회사라고는 하지만 BMW도 그에 못지않게 그렇게 조명을 좀 적재적소에 딱 센스 있게 잘 쓰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면에서 우리의 눈에 처음 들어오는 그 라이트 밑을 보면 우리가 흔히 디퓨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 색상이 이제 알파인 화이트인데 그와 완전히 대비되는 검정색 디퓨저가 딱 들어가서 진짜 좀 이뻐요. 흔히 디퓨저의 원래 뭐 목적이라고 하면 뭐 다운포스를 발생시키고, 그렇죠. 근데 그런 차량 아니거든요. 그렇게 달리지도 않으실 거고 미관적으로 딱 봤을 때 너무 좀 스포티하다. 그리고 후면에 또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뭐 전동 트렁크 LCI 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그 전에는 전동 트렁크 없었어요. 쾅 했잖아요. 쾅. 쾅. 열면 쾅. 쾅. 요렇게 됐었는데, 하여튼 요런 부분들 LCI가 되면서 페이스리프트가 됐고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도 예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3시리즈는 또 2차 LCI가 또 예정 중에 있다라는 썰이 돌거든요. 25년도쯤에 한다고 얘기는 있던데. 네,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풀체인지가 될지 아니면 2차 LCI가 될지 추후에 뭐 결정이 되고 소식이 나온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외관은 그렇고 실내로 딱 들어오면 이쪽 스티어링 휠, 3스포크 휠 예전 거랑 똑같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런 소재들. 그러니까 3시리즈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1억 넘는 차들도 옛날엔 EN들 똑같은 거 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이제 소재들이 조금 아쉽지, 각각의 기능들은 현재 스티어링 휠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차간거리 조절. 그렇죠. 따로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차간거리 조절 안 돼요. 5시리즈랑 7시리즈는 따로 할 수가 없고 여기서 따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운행을 해보다 보면 내가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쪽에 두 개의 버튼으로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세트 버튼, 이런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 이런 것들도 진짜 딱 적재적소에 딱 박혀 있어서 확실히 좀 편합니다. 핸들의 두께도 일반 여성분들이 잡아도 아마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두께감이, 이건 프리미엄이다. 대중 브랜드랑 프리미엄 브랜드랑 좀 많이 갈리는 게 핸들 두께거든요. 핸들 두께가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좀 두꺼워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잡아주는 게 또 있어요. 홈이 있어요. 손가락이 들어가는 홈이. 그래서 스포츠 드라이빙에 조금 더 이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이 스티어링 휠은 좀 너무 좀 그래도 좀 새 거 박아주면 또 좋겠지만 사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타보시면 이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12.3인치, 14.9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iX에서 처음 봤었고 굉장히 견고하고 이런 잡소리 없이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쪽에 물리 버튼이 많이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이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런 온도 조절 좋다 이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또 들어가서 해야 돼. 열선 맞아요. 열선 바로바로 시스템. 누르면은 좋은데. 바로바로 누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온도 조절했어. 그러면 운전석 22도, 조수석 20.5도 싱크 맞추려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해요. 아, 그걸 따로 눌러야 돼요? 따로 눌러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달라져 있으면 이제 포기를 하게 돼요. 아, 저 언제 눌러 하면서 이제 좀 포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브랜드의 어떤 차를 타도 터치가 너무 많으면 시선도 가야 되고 조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조사에서 빨리 좀 절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확확 바뀌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버튼이었다가 야, 터치가 좋대 다 넣어. 맞아. 와 이렇게 다 넣어. 그리고 중간이 없어. 차주는 그래도 차주니까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BMW 처음 타봤어요. 바뀐 걸. 온도를 바꾸고 싶은데 운전 중에 이거 어떻게 바꿔? 그럼 대답해줘야 되잖아. 네, 요거 그렇죠. 누르고 근데 해줄게. 이렇게 되는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좋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화면이 커지고 길어지고 시원시원하게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물리 버튼으로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BMW가 추구하는 미래와 과거를 섞어 놓은 느낌. 아, 그래 딱 요게 딱 그래요. 딱 요 맞아. 지금 과도기에 있는 인테리어가 딱 지금 3 시리즈의 실내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어벤트도 지금 신형 같은 경우는 진짜 이만해요. 나오는 이만한 구멍 걸로. 자체가 되게 좁게 돼 있거든요. 좁고 길게.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예전 거. 그리고 요 밑에는 또 신형.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신과 구의 딱 절충안으로 3 시리즈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가운데 소재가 좀 아쉽죠. 그렇죠. 원래 뭐 하이그로시나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물론 이제 원가 절감이겠지만 그냥 뭐 생짜 플라스틱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약간은 좀 아쉬울 수 있죠. 뭐 컨트롤러나 이런 부분들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기어 셀렉터. 이제는 기어 노브가 사라졌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찝어가지고 맞아요. 앞뒤로 미는 많은 차량들이 이제는 기어 셀렉터가 센터 터널에는 없죠. 그렇죠. 뭐 컬럼식으로 국산차나 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것들은 예전부터 채택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시대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옆에 버튼들 뭐 원래 BMW가 하고 있는 것들 여기 엔진 스타트 스탑 여기 있어야 맞는 거라 맞아요. 항상 말하지만 이게 편해요. 이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부분은 이전 3 시리즈랑 별반 다를 게 없고요. 근데 우리가 실내에서 이렇게 단점을 막 찾잖아.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딱 타면 어떤 단점을 막 찾아요. 어떤 이 연유에서는 어떻게든 까보려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D 드라이브에 넣고 네. 엑셀을 밟고 출발하고 이제 속력을 올리면 아, 그 단점이 다 사라져요. 중요하지 않다는 맞아. 거였다는 거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여기서 제로백 테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발진감인지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제 평지고요. 남자 2명 타 있고 풀악셀 스포츠 모드입니다. 다음은 컴포트 모드. 많이들 컴포트 모드로 다니시겠죠.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공식 제로백 7.4초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일상 영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제로백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 매번 신호대기에서 파란불이 켜지는 순간 레이싱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제로백보다는 가속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경쾌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320i는 그 가속하는 그 과정 자체가 경쾌해서 그래서 더 184마력인데도 불구하고 숫자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숫자만 너무 보면 안 되는구나를 그쵸, 많이 그쵸. 느끼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 과정에서 편하고 답답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행하는 차에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걸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너무너무 편하고 그리고 이 엔진과 ZF 8단 미션의 그 페어는 정말 이게
깔래야 깔 수가 없어요. 변속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ZF라서 좋은 게 아니라 ZF는 어디든 갖다 써요. 폭스바겐에서도 갖다 쓰고요, 포르쉐에서도 갖다 쓰고, BMW, 뭐 피아트, 뭐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갖다 쓰거든요. 근데 ZF를 받아와서 자기만의 입맛에 맞게 세팅하는 그게 기술력입니다. 근데 ZF와 BMW의 엔진의 그 본질적인 그게 너무 잘 맞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팅하는 그런 노하우가 더해져서 너무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말도 안 나오는데 좋다. 좋아. 네. 좋아. 좋다. 아. 자, 너무 좋아가지고 더 이상은 뭐 형용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동안 저희가 BMW를 타면서 별의별 말을 다 했습니다. 내가 변속하는 것보다 얘가 변속하는 게 더 똑똑할 것이다. 뭐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변속기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누가 타도 이거에는 부정을 못 할 겁니다. 어떤 모델이 나왔을 때 전기차를 제외하고 디자인, 뭐 기능, 성능 이거를 딱 봤을 때 디자인이랑 기능은 까일 수가 있거든요. 변속기는 한 번도 까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단 한 번도. 맞아요. 그런 ZF 8단에 똑똑한 미션이 물려있기 때문에 가속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답답함이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 높은 출력을 원하신다면 380마력이 약간 넘는 직렬 6기통 M340i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의 영역이지 그렇게까지 출력이 너무 부족해서 못하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신호대기 하다가 엑셀을 밟았잖아. 네. 정차했다가 이게 좀 아쉬운 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서 좀 진동이 세게 와요. 엔진이 탁 켜질 때 아이들링 스탑이 된 상태에서 다시금 엔진이 탁 걸릴 때 진동이 좀 세다. 디젤 차만큼 그렇게 막 덜덜덜 떨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이런 충격이 좀 있다, 이런 진동이 좀 있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발진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저희 PD 동생도 편안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BMW 타잖아요. 그럼 막 밟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안한 걸 좋아해요. 저도 편안한 걸 좋아하고 우리도 그래서 뭐 어디 멀리 갈 때 그랜저 타고 가잖아. 그러죠. 그랜저 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편안한 걸 좋아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좀 재미를 느끼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좀 받았으니까 오늘은 조금 스트레스 좀 풀어볼까 뭐 이런 순간순간에 320i라고 하더라도 요런 느낌. 지금 컴포트예요. 이런 느낌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3 시리즈 하면 뭐 실키6 직렬 6기통이다 그 옛말이고 지금은 환경 규제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운사이징 터보가 대세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트윈 파워 터보기 때문에 터보렉이 적어요. 배기가스를 순환시켜서 모아서 터빈에 밀어 넣고 그게 돌리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터보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터보가 보통은 이제 하나 들어가잖아요, 터보 차저가. 근데 트윈 파워 터보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발진하는 이 순간 터보렉이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시는 걸 거예요. 한번 시승할 기회가 있다면 밟아보세요.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느낌이구나. 요거를 느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이제는 코너링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즐거운 그런 구간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딱딱합니다. 탄탄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서스펜션 때문에 지금 선회하는 과정에서 차의 거동 자체가 너무나도 깔끔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지금 한 3일째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했다 나온 게 도열한 군악대 같다라는 느낌. 움직임은 너무나 차렷 각 잡혀 있지만 나오는 음악은 신나는, 감성적으로는 정말 재밌고 하지만 그 재미가 딱 각 잡혀 있는 움직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돌아 나가도 원래는 되게 차가 밀린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코너를 도는 과정 그리고 그 코너를 다 돌고 이제 가속하는 그 과정까지의 깔끔함이 너무나도 딱 떨어집니다.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해보면 네. 벌써 이쪽으로 찍었다 이쪽으로 누르면 탁 틀잖아. 맞아요. 그런 느낌. 약간 이제 벌처 감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느낌이 뭐 하고 따지면 이제 요거 이 3 시리즈라는 칼로 이제 배기 시작하는 거지. 난 저길 벨 거다. 그냥 스티어링 휠을 내가 마음먹은 대로 꺾은 것만으로도 벨 수 있습니다. 치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즐거움이죠. 서스펜션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코너링이 가능하고
이런 접지가 가능한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끝입니다. 자동차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돼요. 서스펜션이 강하게 버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지금 차가 있으니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차가 1000km예요. 그러면 지금 같이 이렇게 왼쪽으로 꺾을 때, 좌회전을 할 때 서 네. 있을 때는 500, 500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우회전 꺾을 때 여기에 지금 700, 지금 네 자리에 300, 300.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렇죠. 롤이 발생하면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롤이 생기면 지금 너한테 700, 저한테 300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600, 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200이 날아가는 거죠. 하중이 날아가면 버틸 수 있는 횡지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계치가 계속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롤이 발생하면. 근데 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서스펜션을 좀 더 딱딱하게 세팅을 해놔야 버틸 수 있는 횡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스포츠성이 좀 짙은 차량들은 탄탄하게 세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단단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중이 빠지기 시작하면 차가 날아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이건 언더스티어가 아니라 이제 오버스티어가 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 특성을 좀 알고 차량을 타시면 조금 더 재밌을 거예요. 이런 세팅이기 때문에 이런 접지가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3시리즈의 핸들링, 뭐 민첩성, 코너링, 재밌다고 말하는 모든 요소들, 이거는 진짜 한번 꼭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5대5 무게 배분이 딱 맞기 때문에 유수의 타이어 회사들 있잖아요. 타이어 회사들에서 타이어 성능 테스트 할 때 요거 씁니다. 준중형 회사. 차량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쵸. 이게 뭐 타이어 문제인지 차량의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타이어의 성능만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그먼트에서는 3시리즈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시리즈, 야, 차가 작아서 불편하지 않냐 이런 소리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와는 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아니, 큰 게 최고면 마이티 사지, 마이티. 마이티 5톤짜리인가 그거 사가지고 뒤에 침대 놓고 하면 되지 뭐. 각자 차량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3 시리즈가 처음에 왜 인기를 끌었습니까? 75년에 1세대가 나와서 왜 인기를 끌었겠어요? 프리미엄 차는 무조건 커야 된다라는 그 틀을 깬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젊은 신흥 부자들이 타기 시작했고,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많은 또 기술력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작다고 해서 안 좋다라는 그런 편견은 정말 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캠핑을 하는데 3 시리즈를 산다? 말려야죠. 근데 나는 스포츠 주행을 좀 즐기고 싶고 너무 많은 돈을 차에 투자하기는 좀 힘들다. 근데 프리미엄을 좀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럴 때 3 시리즈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탄탄한 승차감 때문에 저는 패밀리카로는 추천하진 않을게요. 패밀리카로는 저조차도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승차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스펜션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주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접지력이 상당히 좀 좋고,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 좋고, 진짜 어떤 형용사를 갖다 붙여도 재밌다 라고는 하지만, 편안함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편안한 승차감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전반적인 승차감 보면 어떤 차를 모르는 친구가 탔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야, 차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그럴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해 드린 거를 그렇게 이제 틈새 깨알 지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해할 건데, 불편하다라기보다는 차가 너무 기민하고 반응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방지턱을 넘어보면 차렷 딱 넘고 끝나잖아요. 차렷입니다. 대중 브랜드의 차라든지 혹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차량들 보면 어느 정도 바운스는 있거든요. 왜냐면 충격을 흡수해야 되니까. 근데 3 시리즈는 넘고 떨어지고 차렷.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민하고 빠른 반응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것들, 아파트의 뾰족 방지턱, 그런 것들도 예외 없습니다. 넘어 차렷. 딱 이 끝이에요. MVH 측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그먼트가 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MVH에 좀 박해요. 5 시리즈라고 하더라도, 7 시리즈라도 하더라도. 7까지야 말고 5까지는 그래도 MVH가 이 돈 줬는데 이 정도?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좋은 수준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3 시리즈라는 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전의 재미 하나는 끝내주는 차이기 때문에 너무 또 방음이 잘 돼 있으면 안 돼요. 맞아요. 어느 정도 노면 소음도 좀 올라오고, 그리고 엔진음도 좀 들어오고 해야 되는 차다 보니까 딱 성격에 맞게 되어 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진짜 노면 달리는데 이게 다 받는다, 소리 다 받는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세그먼트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인정할 괜찮죠. 수 있는
NVH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뭐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뭐 가히 그냥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걸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올라타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도로 흐름에 녹아들어야죠. 이럴 때 엑셀을 지그시 밟으면 다운시프트를 하면서 RPM으로 밀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딱 넣었을 때 지금 90km 정도 속도인데 갑자기 엑셀을 밟으면 다운시프트 하면서 이 간극이 되게 좁거든요. 반응이 빠른 편입니다. 브레이크를 쭉 밟았을 때 RPM 유지해주는 이런 것들, 너무 로직 자체가 똑똑하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이 승차감에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요인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이게 감속이 진짜 좋습니다. 확실히 공차 중량 2000km 미만 가볍고 짧은 차들이 주는 그 즐거움, 가속할 때 혹은 감속할 때 이런 과정 중에서 오는 즐거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승차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트 어때? 뭐 3 시리즈가 원래 이렇게 딱딱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력이 좀 셉니다. 네. 기본적으로 센사텍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비교적 딱딱한 거지 그렇다고 막 엄청 막 허리가 아프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대리석에 앉은 느낌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시트도 딱딱해, 승차감도 딱딱해 이러면은 저기 추나요법 받으셔야 돼요. 근데 안 받으셔도 돼요. 편하게 네.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잡아주는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상당히 부피가 있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딱 폭 감싸진 느낌이 들어요. 볼스터 자체가 두툼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싹 잡아 돌릴 때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딱 너무 딱 잘 잡아주니까 안정감 있고 믿고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는 약간 탄탄하지만 우리 PD가 얘기한 대로 이 차는 이게 맞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아시고, 전반적인 승차감은 스포츠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95점, 100점, 진짜 100점까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푹신하고 물렁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한 76, 7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승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관에 따라서 혹은 내가 어떤 성향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선회하는 딱 요런 것들, 요런 구간들, 이럴 때가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탈출하면서 엑셀 밟을 때 들려오는 이 엔진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엔진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4기통을 쥐어짤 때 나는 엔진음이 아니에요. 이거. 이 4기통 엔진음이 아니라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간사한 6기통이라고 해야 돼. 뭐 무슨 말인지 알아? 결은 6기통인데 맞아요. 약간 간사해. 약간 맞아요. 톤이 높아요. 옥타브 약간 높은 느낌. 그런 느낌의 엔진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막 걸걸대거나 거슬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일정하게 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색이기 때문에 듣기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속으로 가고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저속에서는 되게 민감합니다. 이게 M 브레이크라서 진짜 살짝 밟아야 돼요. 그래야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60 정도, 50 정도만 넘어가면 그 담력이 맞아요. 팍팍 꽂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에 차를 세워야겠다 라고 작정을 했을 때 딱 세울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의 담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에서 좀 빠르게 감속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속도 떨어지는 이 구간 팍팍 떨어져요. 진짜 감속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거동이 흔들린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노즈 다이브도 없고 그냥 차렷. 차렷. 군인 같은 차네요. 약간 이제 선회할 때도 그렇고 서스나 브레이크나 다 군인 같은 차예요. A급인데 놀 줄 아는 차. 너무 좋은 그거다. A급이야. 모든 걸 잘해. 모든 걸 잘하는데 각도 다 잡혀 있고 근데 놀 줄 안다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TPO도 맞출 줄 알고 그거부터 해서 뭐 센스라든지 말빨이라든지 이런 거 싹 다 해서 놀 줄 아는 그런 군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여성분들한테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해볼 시착에 나오는 현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불안하면 자신감 있게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에서 브레이크에 많이 신경 많이 또 쓰고 있고, 그리고 프론트 범퍼에 보면 사이드에 뚫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기를 밀어 넣어주죠. 빠르게 브레이크를 좀 시켜줍니다. 급격하게 감속을 하고 다시 가속하고 급격하게 감속했을 때 브레이크의 컨디션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너무 달리고 너무 감속했으니까 편의장치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죠. 뭐 인포테인먼트도 바뀌었고 계기판도 바뀌었어요. 이게 조작하는 건 옛날 건데 기능은 또 다 넣어놨어요. 지금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컨텐츠 혹은 뭐 주행 데이터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가운데 티맵도 띄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지도잖아요. 티맵이 켜져 있잖아요. 네. 다른 데서는 연동이 된다라고 보셨을 겁니다. 목적지를 찍어야 연동이 됩니다. 안전주행 상태에서는 연동이 되지 않아요. 이런 걸 좀 알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아니라 애플 카플레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연동 안 됩니다. 하나도.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말씀드렸다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종류도 바꿀 수 있어요.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뭐 기본 화면이라든지 축소 화면에서 T맵과 연동이 되진 않지만 차선을 딱 보여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4차선이고 네. 마지막 1, 4차선에 이제 좌회전, 우회전 차선이면 딱 보여줘. 여기가 1차선은 좌회전이고 4차선은 우회전 차선이다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혹은 여기에 화면을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 차선이 어떤 차선인지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편한데 이 기본 내비게이션 자체는 솔직히 난 못 가겠어. 아 진짜 어떨 때 제일 무섭냐면 어디로 빠져야 될 때 맞아.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빠지는 건가 이 직진이라는 건가 빠지는 건가 좀 헷갈릴 때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통풍 시트 없습니다. 지금 더워요. 네, 통풍 시트가 없어가지고 근데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이제 차를 팔 때 너무 인색해요. 이것도 5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 아닙니까? 할인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좀 넣어줄 만도 한데 옵션 강화 모델 이럴 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후진 넣었을 때 이 네. 사이드 미러 틸트 해주는 게 없어요. 맞아요. 없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수동으로 내렸다 수동으로 올리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쉽긴 해요. 나머지는 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에 컨트롤러가 또 하나의 프리미엄의 상징이거든요. 맞아요. 대중차는 없어요. 지금 컨트롤러 통해서 온도 조절도 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돼. 그거 좀 아쉽네요. 3시리즈를 타면서 저는 편의장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고 이게 뭐 아직도 머릿속에 그 느낌이 남아있다라는 건 그 차가 인상 깊었다라는 거고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들이 몇 있잖아. 있죠. 저는 보편적인 차들을 시승을 하잖아요. 한 2달이면 잊어버려요 그 느낌. 3 시리즈를 처음 탔던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 첫눈 오는 날. 그래요. 기억나요. 첫눈 오는 날 딱 탔을 때 왜 이 차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지 알겠구나. 320i인데 출력의 문제가 아니라 차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금 지금 운전하는 이 순간에도 그때 느낀 거와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특출나고 왕좌를 지키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구독자 시승기에서 딱 그 얘기 하셨어. 내가 살까 말까 고민이 될 때 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는데 계기판이 떠오른다? 그럼 사야 된다. 제가 X6 살 때 그렇게 샀습니다. 이건 뭐 그냥 여담인데 X6를 계약하게 된 이유가 좀 이제 슬픈 이유죠. 댓글 하나 보고 급발진해서 이제 계약을 한 거거든요. 무슨 댓글이었어요? 그랜저 타는 새끼가 뭘 안다고 이렇게 영상에 씨물이냐. 누군 개나 소나 타는 그랜저 타면서 네가 뭔데 나와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그 댓글을 그 저녁에 보고 전날 저녁인가 보고 다음날 낮에 생각하다가 같이 갔잖아. 계약할 맞아요. 때. 같이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었던 거지. 이건 처음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 댓글이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러면 안 타보는 사람은 타보고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나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이런저런 차를 타보고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까지 이제 욕을 먹을 일인가. 그렇죠. 더 잘 됐네요. 그분 덕분에. 더 잘 됐지. 감사합니다. 누군지 몰라도 고속도로에 들어왔으니까 또 주행 보조 장치 반자율 주행 아닙니다. 주행 보조 장치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지금 77km/h 주행 중이고 이 버튼 누르면 바로 이제 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드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한 번씩 뭐 안전거리 제어 기능하고 어시스트 드라이빙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차간 거리는 4, 3, 2, 1단계 선택하실 수 있는데 BMW는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3단계 이상입니다. 2단계는 진짜 무서워요. 앞에 일직선에서 차량이 정차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가까이 붙어서 정차를 시작하기 때문에 때려 박겠다라는 생각이 딱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3단계 이상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속도 올리는 것도 조절할 수 있는 이 버튼을 위로 한번 꾹 누르면 혹은 꾹 내리면 10km/h씩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시정지하는 건 이 버튼 한번 눌러서 일시정지할 수도 있고요. 주행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페달 한번 톡 밟으면 일시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활성화가 되고, 일시정지된 상태에서 저는 지금 설정 속도 110인데 90km 달리고 있잖아요. 다시 선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 한번 위로 올려주시면 현재 주행 속도로 다시 세팅이 됩니다. 현대자동차랑 똑같이 세팅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88이잖아요. 지금 이 경부고속도로의 주행 속도가 이제 110. 근데 이게 순정 랩이랑 연동이 돼서 지금 여기에 80이라고 떠 있잖아요. 그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110으로 나왔을 때 세트 버튼 누르면 바로 110 세팅인데, 이 상태에서 세트 버튼 누르면 80으로 설정 속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으로 주행한다고 했을 때 110이면 줄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세트 버튼 한번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선 잘 잡고요. 가운데 잘 잡고 가고 있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뗀 겁니다. 잠깐. 그리고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손가락 3개 정도 이렇게 딱 잡으면 이게 너무 정전식으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3 시리즈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거잖아요. 이 3 시리즈 지난달 기준으로 제가 아마 900 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와 제휴된 딜러사에서. 그래서 3월에는 어떤 조건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여러분들께서 이 모델이 판매되는 한 언제 이 영상을 보시든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견적 신청하기 링크가 있을 겁니다. 정식 딜러사를 통한 견적 신청이기 때문에 최고의 할인을 당연히 여러분들께 해줄 거라고 약속을 받았고요. 일시불 할부, 뭐 장기 렌트 리스 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매 방식으로 신청도 가능하니까 3 시리즈뿐만 아니라 5 시리즈라든지 BMW 전체 차종 견적을 좀 알아봐야겠다, 혹은 내가 견적 좀 받아봐야겠다, 아니면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BMW 견적 신청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정보 입력하시면 정식 영업사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구매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3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특히 320i M 스포츠 패키지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영상이.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길게 촬영한 것도 있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촬영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신차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만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